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이번 주에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성산 일출축제와 겨울바다 수영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립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50대 남성의 금전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살해한 일당들이 범행 대가로 주고받은 2천여만 원 이외에 추가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성산 일출봉에서는 2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열리는 제30회 성산 일출 축제가 시작됩니다. 31일 오후 1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1일 새벽 5시에는 금줄 커팅식에 이어 사전 예약한 500명을 대상으로 일출봉 새벽 등반이 시작됩니다. 또 한라산 정상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야간 산행도 3년 만에 재개됩니다. 1일 새벽 0시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서 사전 예약한 1,500명을 대상으로 등반이 시작됩니다. 새해 첫날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는 제24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 수영 대회가 열립니다. 펭귄 핀 이어달리기와 행운의 거북알 찾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낮 12시 15분부터는 외국인 100여 명 등 500여 명이 겨울바다에 뛰어드는 펭귄 수영 대회가 열려 새해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얼마 전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타고 중학생들이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중학생들은 훔친 차를 타고 제주 섬 전역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주차된 화물차에 올라탑니다. 휴대전화 전등을 비추며 차 안을 샅샅이 뒤져 무언가를 챙겨 나옵니다. 열흘 뒤 같은 장소에 나타난 또 다른 2명. 공항 카트를 타고 차량 사이로 사라졌다가 이내 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차 안에 스마트 키를 놔둔 채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노렸습니다. 아마 이제 비행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잡고 나니까 애들이 중학생이라고 해도 좀 어이가 없었죠. 훔친 차는 또 다른 절도의 수단이 됐습니다. 제주섬 전역을 무면허로 돌아다니며 특급 호텔과 영어교육도시 주차장에서도 차량 8대를 훔쳤고 차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가방 등 3,400여만 원어치를 훔쳐 유흥비로 썼습니다. 차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보니까 차 안에 이제 돈들이랑 이제 컵홀더에 담기고 오토바이에 담던 콩들이랑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들의 행각은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친구가 연행되자 경찰차를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비켜! 비켜라. 너도 공무집행 방해된다. 비켜라. 경찰은 절도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나 악기와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한계 극복을 위해서 지금은 학교의 기본,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금포초등학교. 12명이 전부인 6학년 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만든 자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제분쟁이나 물 부족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 발표하는
자기 주도형 토론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희가 막 찾고 하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이런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것보단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을 맞는 오랜 전통의 학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학생 수가 50명대로 줄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2019년에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행복학교로, 이듬해에는 미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미래학교 지정 이후 전학생은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학생이 112명으로 2배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좀 이렇게 허용해주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형 학교 수업은 아이들의 학교 밖 생활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도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결정을 하고 관여를 하는 게 엄청 인상적이었고, 소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아이가 아니었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애가 약간 그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겁을 내지 않고. 대구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악기, 스포츠 등 특성화 프로그램 중심의 행복학교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미래학교로 전환했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45개 초등학교와 39개 중학교가 미래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특성화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미래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는,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경쟁력을 강조하는 미래학교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목포시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근대 역사거리의 통행 구조를 일방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관광도시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일단은 성공으로 보입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관광지 목포 근대 역사 거리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좋은가? 아주 하여튼 역사가 깊어갖고 아주 좋아요. 잘 봤어요. 근대 역사 유산이 밀집한 목포 원도심 거리는 느리게 걸으며 둘러보는 게 묘미. 수십억 예산을 들여 전봇대와 전선을 없앴던 건 역시 걷는 관광지를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목포시는 근대 역사 일관에서 뻗어나가는 2개 길의 차도폭을 줄이고 일방 통행으로 개편했습니다. 앞 뒤에서 차량을 살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면서 관광객들은 만족해합니다. 보행하기도 좀 힘들고 또 이런 게 좀 잘 정비되면 아이들이랑 오기에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만족감이 커지는 게 근대 역사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가 잘 다니니까 도로가 많이 커져갖고 잘 다니니까 좋네, 좋아. 단점은 특별하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관광객분들도 또 이제 이 관광 코스 따라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바뀐 뒤로는. 1일부터 15일은 일방 통행로 좌측,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우측에 주차를 허용하는 가변 주차제를 잘 정착시키는 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근대 역사거리를 관통하는 1897 개항문화거리 750m까지도 일방 통행으로 조성해 걷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성탄절인 어제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단 추위가 조금 덜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이맘때 겨울 추위 정도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그쳤지만 오늘도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천백도로는 어제 오후에 차량 통제가 풀렸는데요. 그래도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녹산로는 현재 소형 차량이 월동장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미끄러움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탐방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길트기와 제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차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체로 흐리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귀포와 성산이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데요. 동부 지역 성산은 체감온도 영하 1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체감온도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동부 지역 8도, 북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우도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 비추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제주에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고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내 장년층의 절반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실시한 2022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 만 50세에서 64세까지 장년층의 경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52%였고 나머지는 준비 여력이 없거나 앞으로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는 26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5만 원이라고 답했고 은퇴 예상 연령은 68.8세였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9만 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도내 내장객이 20% 증가한 반면 도외 내장객과 외국인은 17% 줄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해외로 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도가 귀여업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과 제촌 비어업인에게 창업자금 최대 3억 원과 주택 구입자금 7,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와 어촌 비즈니스 분야로 주택 구입은 매입과 신축, 리모델링으로 한정해 지원합니다. 내년 4월 제주의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이 추가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매입이나 기부 체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 2019년 4곳 신규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8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과일시장 전체가 침체됐지만 제주 감귤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산 노지 감귤은 지금까지 18만여 톤이 출하된 가운데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5kg 한 상자에 7,971원으로 작년보다 4%, 재작년보다는 23%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1,500원까지 뛰면서 작년보다 30% 올랐는데 제주도는 당도가 높고 폭설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